원장님, 네. 지난번에 영상에서 의사파업에 찍은 영상에 많은 반응이 보였는데요. 의사랑 정부는 항상 다투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의사가 문제인지 아니면 정부가 문제인지 좀 헷갈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쵸. 맨날 싸우죠. 나라랑 정부랑 맨날 싸우고 저희 병원도 가끔 싸울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사와 정부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쪽에 서서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또 의사 쪽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현재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마인드가 더 크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양쪽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큽니다. 이 서로를 왜 못 믿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선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라는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의료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놓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틀과 방향을 나라에서 정하게 되는 거죠. 나라에서 정하고 실제 시행은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행을 하는 의사들은 공무원이나 이런 소속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정책은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은 모두 나라에서 이제 모든 거를 제한을 두는 거예요. 환자 한 명을 볼 때 기본 진료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본 진료비가 얼마인지도 나라에서 책정을 하게 되고 의사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더 유명한 의사니까 여기서 10,000원 받는데 나는 30,000원을 받고 싶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자를 많이 보는 수밖에는 없고 환자 한 명을 볼 때 더 많은 검사와 더 많은 처치와 시술을 해야지만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행위별 수가제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든지 어떤 시술을 하든지 하나를 할 때마다 거기에 가격을 책정해서 이렇게 계속 더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의사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행위를 좀 더 많이 하고 더 늘리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나라에서는 나가는 돈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두죠. 이 병원에서 이 환자를 보는데 이 의사가 어떤 검사와 어떤 시술을 했다고 그런 자료들이 나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나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심평원에서 다시 심사를 하죠.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심사를 해서 나라에서 그 돈을 병원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진료 보러 가서 3,000원 내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실제 수입은 10,000원이라고 보면 돼요. 본인이 3,000원을 냈고 나라에서 그거에 7,000원만큼을 더 얹어서 다음 달에 주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보다가 너는 과잉 진료를 했네? 라고 하면 거기서 7,000원을 안 주고 3,000원만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제 교과서에 맞춰서 나름 치료를 했고 검사를 했고 뭐 처치를 했는데 전문가도 아닌 나라에 있는 심사평가원의 사람들이 나의 치료를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너는 과잉 진료를 한 거고 쓸데없는 치료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하면 안 되는 치료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치료를 약간 과잉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게 되는 거고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삭감된다라고 하는데 삭감이 되게 되면 굉장히 사실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심사평가원에서 보는 것도 분명 맞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의료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걸 무방비하게 다 풀어버리게 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재원이 낭비가 될 거거든요. 들어오는 재원은 제한되어 있고 나가는 거는 만약에 풀어버린다고 하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삭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감기 때문에 갔는데 굳이 뭐 CT까지 찍을 필요가 있었나, 굳이 감기 때문에 갔는데 어떤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 라고 하면서 그 검사는 애초에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죠.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고 나중에 환자가 치료가 잘 됐을 때는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치료할 필요가 없었던 검사가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적은 확률일지라도 어떤 다른 병일 수도 있으니 그런 병을 감별해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은 감기로 내원을 했을 때 감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기침 때문에 갔지만 아주 드물게는 폐암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단순히 뭐 청진을 하고 뭐를 하고 해서 이런 히스토리만 들어가지고 폐암을 진단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검사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는 계속 의료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기계도 더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또 환자분들이 그런 좋은 기계로 검사를 해서 또 모든 병들 여러 가지 병들을 한 번에 이렇게 감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행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환자를 진료보는 데 있어서 우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들 같이 시행을
해서 진단을 내리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과만 보는 입장에서는 90%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부작용 없이 치료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왜 그 약을 써? 근데 의사들은 그 약을 쓰게 되면 95%까지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써야지. 서로의 약간 주장이 엇갈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정적인 의료 재원을 건보 재정을 가지고 나라 의료 시스템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싸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료 서비스가 빨리빨리 잘 전달은 되지만 시스템 자체가 모든 사람한테 다 적절하게 의료적인 판단하에서 적절하게 돌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행위별 수가제로 풀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서로의 불신이. 그래서 이제 10년, 15년 전에 포괄수가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포괄수가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안과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백내장 수술을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나 받을 때도 이 병원 가서 받으면 20만 원, 저 병원 가서 받으면 30만 원,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받으면 막 100만 원 이랬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붙일 수 있는 대로 검사도 많이 하고 행위도 막 많이 해가지고 더 붙이는 거죠. 이렇게 너무 시스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보료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고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딱 보니까 너네 백내장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거 요거 하면 되던데 뭐 그 검사는 뭐하러 하는 거면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넣고 재료만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딱 돌려봤더니 수술하는데 뭐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나라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는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그 무슨 짓을 하더라도 100만 원만 줄 거야 라고 나라에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건보 재정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아지죠. 백내장 수술을 하나 할 때 막 들쑥날쑥하게 나갔었던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게 되고 더 적은 비용으로 나가게 되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수술 받을 때 비쌌었는데 이제는 어디 병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안과, 개인병원 안과를 가더라도 다 20만 원, 22만 원 이 정도면 수술을 받아요. 만약에 어떤 병원에서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는데 30만 원, 40만 원 받는다 그건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초짜한테 수술을 받으나 정말 수술 많이 해본 대가한테 수술을 받으나 똑같은 금액이 되는 거고 가격도 싸진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환자분들은 아 좋다, 나라에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 병원을 떠나서 모든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이든 개인 병원이든 비용 지출을 생각을 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내가 들어오는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짜장면을 파는데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7,000원, 8,000원 주고 먹을 수가 있죠. 근데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특급 호텔에 가가지고 거기서 짜장면을 먹는다 그럼 몇만 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짜장면을 팔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너네 왜 짜장면 이렇게 비싸게 팔어? 대충 이거 들어가는 춘장, 뭐 기름, 양파, 면 생각해보면 대충 10,000원이면 만들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우리나라에서 파는 짜장면을 10,000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동네 짜장면집은 약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고 여기는 완전 떨어질 거죠. 그리고 또 개중에선 동네 짜장면집이더라도 짜장면도 간짜장이 있을 거고 삼선짜장이 있을 거고 여러 짜장이 있어서 더 비싸게 받는 짜장들이 있을 거예요. 너가 거기다 삼선짜장을 하든 간짜장을 하든 모든 짜장은 이제부터 10,000원이야. 오징어 3개 넣을 거 하나로 줄이게 되고 간짜장 바로 볶아서 주는 거 미리 볶았던 거 주게 되고 재료에서 원가 절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눈에 들어가는 백내장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수술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뭐 결과만 비슷하다고 본다면 의사들 입장에서 이걸 사용을 하자는 거죠. 그거를 사실은 나라에서 원했었던 거기도 하고요. 나라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결과가 비슷하면 굳이 왜 그런 치료까지 했냐, 그런 검사까지 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삭감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논리에 맞추자면 굳이 그런 백내장 수술을 할 때 크게 차이 안 나는데 그러면 비슷하게 1.0 시력 나오는 인도산 거 렌즈를 갖다 쓴다든지 좋은 렌즈가 아니고 수술할 때 쓰는 점탑 물질도 소독이 잘 되어 있는 3만 원, 4만 원짜리 점탑 물질이 아니고 소독도 안 되어 있는 몇 년 전에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고 막 안내염 때문에 끌어왔었죠. 소독 안 된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의료보험이라는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사들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과잉 치료, 과잉 진료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환자의 치료와 환자의 치료 결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검사와 더 정확한 진단, 더 좋은 치료약을 쓰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안과에서 막막하는 사람들은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약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황반변성에서 치료하는 주사약이 있어요. 한 번 치료받는데 약값만 70에서 80만 원 정도가 들어요. 7, 80만 원이 들어가는 거를 정부에서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70%만 해도 한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한 명당 한 번 치료받는데 50만 원, 또 그게 한 번 치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몇 달 간격으로 계속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약값으로만 정말 많은 돈이 재원이 다 낭비가 돼버리면 다른 치료를 하는데 또 그 돈이 쓰여야 되는데 분배를 하는데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기준을 세워놔요. 이 약을 쓸 때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특정 검사를 해서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조영제를 쓰는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보여야 되고, OCT라고 하는 망막 단층 촬영에서도 이상이 보여야 되고, 망막 두께가 또 몇 마이크로 이상이 나와야 되고, 시력은 몇에서 몇 사이여야 되고, 정말 조건들이 많이 붙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성반변성에서 똑같이 주사 치료, 미국에서 쓰는 약이랑 한국에 쓰는 약이 똑같은 약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는 그런 검사 하나도 안 하고 의사가 OCT 하나만 찍어서 아,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겠다라는 임상적인 의사의 판단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약 가서 그냥 바로 놔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받으려면 이 결과를 또 다 복사를 해가지고 나라에 왜 이 환자한테 이 약을 썼는지 근거 자료를 복사를 해가지고 진료 차트 복사하고 검사 결과 복사하고 다 파일로 해가지고 나라에 다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 약을 그냥 이렇게 다 풀어줘 버리게 되면 의사들이 이런 근거도 없이 막 무분별하게 쓰게 되니 의료보험 재원이 너무 낭비가 될 거라서 그렇게 제한을 두는 거고, 의료 현장에서는 쓰고 싶어도 이런 제한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쓰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 환자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으면 또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한정적 재원이 있으니 이 약을 똑같이 썼을 때 큰 효과를 볼 사람들한테 해주고 조금 효과를 볼 사람들한테는 또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든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해주고 싶은 게 의사의 마음인 거고, 또 여기서 만약에 이 약을 썼다가 이 기준에 애매하게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쪽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치료를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값의 70에서 90% 정도를 의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약값이 70만 원, 80만 원, 그러면 50, 60만 원 정도를 의사가 환자 치료하고 나서 돈도 못 받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개원가에 있는 의사들은 나라 정부에서 하는 삭감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심평원에서 본인들의 의료 행위 자체를 심사하고 판단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은 많이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예전부터 의료인들의 수입적인 면과 연결되는 게 큰 것 같은데 치료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그에 대한 보상을 못 받으면서 어떤 진료 행위를 계속 하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심사평가원에서 냈던 어떤 연구 자료를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원가 보존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들이 진료를 해서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입을 다 받아가는지, 진료 행위를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100원어치를 다 심평원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지 얼마를 받아가는지 이제 이런 보존율이라고 하는 통계를 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봤을 때 본인들한테 100원 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70원만 줬다, 80원만 줬다, 그럼 70%, 80%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평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더 낮게 해야지 성과가 좋은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보험에서 돈 안 주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성과가 좋은 거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죽일 놈이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돈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나는 진료를 했어요, 치료를 했어요, 약을 썼어요 했는데 너는 이거는 필요가 없었던 거야, 과잉 진료하면서 안 주는 게 20, 30%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의사들이 안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사실 안 좋은 점들이 또 환자분들이 피해보는 점들도 있거든요. 좋은 검사 기계가 나왔고 좋은 약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약을 쓰려면 나라에서 가격을 정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과에서도 쓰는 약 중에 고어텍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실을 만들어요. 인공수정체 탈구됐을 때 이렇게 인공수정체를 묶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질의 실을 만드는데, 그 회사에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수가대로는 이 나라에 공급을 하기 힘든 거예요. 공급을 하기 힘드니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로 치료를 해드리고 싶어도 그 실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치료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고, 실 재료뿐만이 아니고 어떤 약들도 그렇고 이 나라에서는 단가가 안 맞으니 제약회사에서 잘 안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똑같은 약 안과에서 쓰는 점안액만 놓고 봐도 그래요. 점안액 흔하게 쓰이는 항생제 같은 것들인데 그 약을 미국에서 받으면 한 병에 10만 원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보험이 안 되더라도 7,000원, 8,000원이면 약을 사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미국이 미친 듯이 의료가 비싼 나라든지 우리나라가 미친 듯이 의료가 싼 나라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 나라에서 모든 거를 이제 컨트롤을 하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의사들은 새로운 약도 써보고 싶고 뭐도 해보고 싶고 막 해보고 싶은데 환자분들도 치료를 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이 나라에서 보험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의료 현실이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정부가 항상 싫은 거예요. 치료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치료를 하게끔 해줘라 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니네 하란 대로 했더니 가끔 뉴스 나오죠. 뭐 허위
허위 청구니 과다 청구니 하면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제 하지도 않았던 검사를 했다고 막 하는 몇몇 그런 문제되는 병원들 때문에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죠. 정말 갑자기 병원이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진짜 환자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허위 청구를 한 건지 과잉 청구를 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서로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들이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뭘 해주겠다라고 하고 안 해준 적도 사실은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응급실 지원금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약간 흐지부지 돼버린 그런 것들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로 의사들이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한 의사를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비필수 의료를 낮추던지 필수 의료를 높여주던지 이런 건데, 이걸 무한정 낮추긴 힘드니까 이걸 높여줘야 되는데 전공이 100만 원 지원, 200 뭐 이런 거 지원해주고, 뭐 예전에 흉부외과 한창 문제됐을 때 몇 년 전에는 1억을 준다, 레지던트를 뭐를 준다, 뭐 몇 천만 원을 준다 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도 안 늘어나거든요. 무슨 수가를 올려준다, 돈을 올려준다, 단기간에 뭐를 잠깐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걸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걸 할 테니 빨리 가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것들도 의사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든 거고, 2,000명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이랑 충분한 논의와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의사들은 충분한 회의를 하지 않았고 회의 통해서 나는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2,000명을 늘린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두드러 패면서 이제 무조건 내 말 들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의사들이 더 쌓였던 것들이 이제 불만이 더 커지게 되고, 이쪽 정부에서는 견제를 하고 이쪽에서는 계속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이렇게 싸울 수밖에는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이렇게 불신이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갑자기 이게 확 터져버린 거죠. 의사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지만 또 여기서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하면서 이제 또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 잘못이고 정부 잘못이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우리나라 시스템인 것 같고, 시스템이 바뀌면은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만 비교를 해봐도 민영화로 넘어간다면 보험사와 의사와의 또 이제 싸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료 공급자와 서비스 공급자와 보험 재원을 주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서로의 불신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좀 나서서 이렇게 뭔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풀렸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이제 전공의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너무 단호하더라고요.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너무 양쪽이 너무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중재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결국엔 피해를 보는 건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최대한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